당신만의 귀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것에 맞는 환경을 찾아라. 혹은 내가 닮고 싶은 주파수에서 에너지를 내뿜는 그런 곳을 찾아라. 책 한 권을 통째로 흡수하는 대저택 서재. 오늘은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그 인생을 현실에서 그대로 현실화시키는 방법. 책 퀀텀 스크릿으로 일본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다카하시 히로카즈의 또 다른 저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물리학, 그 중에서도 양자역학에 초점을 맞춰서 이 돈이라는 에너지를 진짜 내 손 안으로 끌어오는 획기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저자 다카하시 히로카즈의 말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면 잠만 자도 끌어당길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실현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행동에 이끌려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끌어당김은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런데 이 행동에는 꼭 필요한 게 있다. 받아들임. 살면서 한 번쯤은 원하는 인생을 위해 화장실부터 청소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그 당시 청소를 안 한 이유는 화장실 청소부터 해야 성공한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많은 이들의 버릇이다. 지금까지 뭘 많이 듣고 읽었음에도 바뀌지 않았다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것일 뿐이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스스로 판단해보라. 우리는 오늘 양자역학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명심하라. 그러니 당신이 어떻게 이해하든 당신이 맞다. 어차피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 물리학은 크게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으로 나뉜다. 고전역학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예를 들어 물체가 포물선 모양으로 그리는 궤도를 예측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양자역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법칙을 연구한다. 물질을 한없이 잘게 쪼개보자. 그러면 분자가 되고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를 더 쪼개면 그 안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다. 원자핵은 플러스의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가지지 않는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띄엄띄엄 존재하며 돌고 있다. 그리고 전자는 가장 작은 입자이자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소립자의 일종이다. 이걸 왜 알아야 하냐고? 우리 모두는 에너지이고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원리를 모르고 좋은 에너지를 갖기 위해 늘 말조심하고 좋은 사람들 곁에 있어라 하는 것과 원리를 알고 같은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 이유를 알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PC, 침대, 먹는 음식의 몸까지도 모두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가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 인간이 되고 사물이 되고 동물이나 식물이 되고 온갖 것으로 변한다. 그리고 이 원자와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를 가리켜 양자역학에서는 양자라고 부른다. 이 양자는 입자와 파동 두 가지 성질을 모두 지니고 있다. 입자는 질량, 그러니까 무게가 있고 위치가 정해질 수 있으며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라는 개념이 있다. 반면 파동은 파장, 진동수, 진폭 등 입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갖는다.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은 빛의 정체가 도대체 입자인지 파동인지 증명하기 위해 그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을 했다. 자, 먼저 빛이 슬릿, 그러니까 좁고 긴 트임을 통과해 스크린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빛을 내는 도구와 스크린 사이에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 두 개를 뚫은 다음 스크린을 향해 빛을 쐈다. 처음 두 빛이 포개지면서 두 개 이상의 파동이 한 곳에서 만났을 때 새로운 파장을 만드는 간섭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간섭 현상으로 스크린 위에 흑백의 아름다운 줄무늬가 나타났고 이 줄무늬는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파동의 무늬와 일치했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 실험 결과를 보려고 사진을 찍기 위해 관찰을 했더니 빛이 입자처럼 이중 슬릿을 통과해서 스크린에 두 개의 선이 생긴 것이다. 이 실험으로 물리학에서는 양자는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마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에서 술래가 안 볼 때 자유롭게 움직이는 파동 상태로 있다가 술래가 돌아보는 순간 움직임을 멈추는 입자의 상태가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양자가 두 가지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이중성이라 하며 빛의 이중성에 대한 연구와 실험은 더욱 발전해 빛뿐만 아니라 물질도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이론들이 속속 등장한다. 그런 물질들은 세계를 이루고 세계는 곧 우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우주도 이중성을 갖고 있다. 우주의 구성 비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95%,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단 5% 뿐이라는 것을 도쿄대 우주선 연구소의 데이터로 밝혀낸 바가 있다.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는 다시 물질과 에너지로 나뉘는데, 물질은 암흑물질, 에너지는 암흑에너지라 부른다. 암흑물질의 비율은 27%,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68%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우주가 어둠의 조직이 지배하는 존재같이 느껴지겠지만 그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빛을 비춰도 전혀 반사되지 않고 아주 어두워서 지구에서는 관측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것일 뿐이다. 관측할 수도 없는데 존재를 확인했다? 답은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에 있다. 모든 물질은 질량이 있는 한 서로 보이지 않는 인력으로 끌어당긴다는 게 만류인력의 법칙이다. 1970년대 후반, 학계는 우주에서 빛으로는 관측할 수 없으나 중력의 영향을 받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리하여 그것을 암흑물질, 우주의 팽창을 앞당기는 미지의 에너지에 암흑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인간이 사는 세계로 한 뼘 들어와 보자. 우리 눈에는 빨강, 파랑, 초록의 빛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시각세포가 있다. 이런 시각세포가 각각 색의 빛을 감지하는 비율에 따라 색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물체에 반사되어서 눈에 들어온 빛에서 시각세포가 파랑만 감지하면 파랑이라고 판단한다. 파랑과 빨강을 모두 감지하면 자홍색이 될 것이다. 빨강과 초록을 감지하면 황색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혼합되어 다양한 색이 되는 세 가지 색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한다. 색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이 섞이면 검정색이 되지만 빛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초록이 섞이면 흰색이 된다. 만약 시각세포가 어떠한 빛도 감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검정색이라 판단한다. 방에 있을 때 불을 끄면 캄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방이 검게 변한 것이 아니라 빛을 감지할 수 없어서 검다고 판단한 것일 뿐. 분명 방과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구성 요소는 질량, 즉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각자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E는 mc의 제곱.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물건들에게도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E는 에너지, M은 물질의 질량, C는 빛의 속도다. 얼마나 무거운지를 나타내는 질량과 얼마나 빠른지를 나타내는 속도의 곱이 에너지의 양이다. 즉 에너지가 있는 것은 물질로 바뀔 수 있고 물질 또한 에너지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 불 꺼진 방은 마치 중력으로만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우주의 암흑물질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세계에서 암흑에너지는 어떤 게 있을까? 인간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인간의 눈에 빛으로 느껴지는 전자파 에너지만 볼 수 있다. 이 가시광선은 빨강, 주황, 노랑에서 파랑, 남색, 보라까지 무지개색으로 구성된다. 범위는 360나노미터에서 830나노미터까지다. 그림을 보자. 양쪽 끝에 해당하는 빨강과 보라의 바깥쪽에는 적외선, 자외선이 있다. 자외선은 태양의 빛, 적외선은 가전제품 리모컨의 빛으로 이해하라. 이 적외선은 뱀에게는 보인다. 자외선은 곤충에게는 보인다. 그런데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사과가 정말 빨간색이 맞을까? 그건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다른 전자파를 보는 생물에게선 달리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물며 내가 빨간색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타인이 인식하는 빨간색은 다를 수도 있다. 사과를 놓고 빨간색이라는 언어로 묶은 우리의 약속일 뿐, 내가 빨강이라고 규정하는 그 색과 타인이 빨강이라고 규정하는 그 색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아무튼 이런 갖가지 해석을 낳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전자파가 있다. 이걸 우주의 암흑에너지에 비유할 수 있겠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 양은 1923년 미국의 물리학자 아서 컴프턴이 밝혀냈다. E는 HV, E는 에너지, H는 플랑크 상수, V는 빛의 진동수.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진동수란 무엇인가? 1초 동안 파동이 진동하는 횟수, 즉 주파수다. 이렇게 진동이 클수록 에너지는 커지고 진동수가 작을수록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러면 한 뼘 더 들어가 인간을 보자. 인간한테서 눈에 보이는 건 육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정신이다. 육체는 실체가 있고 정신은 실체가 없다. 육체는 형태로 알 수 있고 정신은 기운으로 알 수 있다. 육체가 내는 에너지의 양은 마치 주먹질의 힘을 가늠하듯 속도와 질량으로 알 수 있고 정신이 내는 에너지는 진동수, 즉 주파수로 알 수 있다. 그렇다. 우리 정신도 에너지를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정신을 보자. 정신.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자각하는 건 표면의식이고 자각할 수는 없으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의식이 있다. 심장은 우리가 자각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표면의식이 자각하지 않아도 내 몸의 면역 기능이 반응한다. 집을 나설 때 자각하지 않으나 자연스럽게 하는 그 모든 행동 또한 잠재의식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95%의 잠재의식과 5%의 표면의식이다. 즉 인간의 정신은 우주의 구성과 매우 흡사하다. 그리하여 우주, 우리의 세계, 우리,
나는 눈에 보이는 것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품고 있다.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실체가 있고 형태가 있지만 또 다른 면은 실체가 없고 기운으로 느껴진다. 육체임과 동시에 정신이고 마음이며 양이면서 질이고 빛인 동시에 어둠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에너지다. 여기서 당신은 입자와 파동의 에너지를 같이 품은 우리가 무언가를 들어올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고유의 진동수, 즉 주파수를 내뿜는다는 사실만 알아채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공명한다. 주파수가 맞으면 생각이 잘 통한다. 같은 파장을 느끼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파장이 맞는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맞지 않으면 불편하다. 같은 주파수를 내는 것들끼리 끌린다. 그리하여 끌어당김 법칙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됐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따르고 좋은 경험이 따르고 그것들이 나를 이루는 형태이고 현상이 된다. 결국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사고법은 여기서 온 것이다. 양자역학 이론 중 하나인 촉근 이론을 보자. 촉근 이론이란 세상을 이루는 물질의 최소 단위 소립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끈의 형태를 하고 있고 이런 끈이 진동하는 차이 때문에 온갖 소립자와 물질이 탄생했다는 이론이다. 점이 아닌 끈의 형태이기에 마치 현악기 줄처럼 진동한다는 말이다. 현악기, 기타나 바이올린이 떠오를 것이다. 이 악기들이 각 줄에 진동수 차이로 다양한 소리를 내듯 나의 세계, 우주를 전부 다양한 현악기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교향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실제로 이 세상은 같은 파장이나 파동을 가진 것이 공명해서 물질이 된다. 유리자는 이산화규소라는 분자가 결합한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의 집합이다. 나도 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작은 단위끼리 서로 공명해서 내가 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몸은 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 이 공명 현상이 곧 끌어당김의 원리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최근 부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것에 이 같은 이론이 활용된다. 실제로 당신이 어떤 돈 에너지와 공명하는지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돈의 현실이 달라진다.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가 있는 법칙이니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잘 된다고 생각한 일은 잘된 현실로 끌어당기고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일은 잘 되지 않는 현실로 끌어당긴다. 혹시 돈이 없어,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 이런 말을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한 적이 있는가? 그러면 그 주파수와 공명에서 돈이 없는 상태가 찾아온다. 돈이 필요해. 돈을 원해. 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돈을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을 원하는 주파수를 내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지길 원하는 주파수는 가지길 원하는 주파수와 공명하는 현상을 끌고 온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돈을 원하는 상태만 데려올 뿐이다. 결과적으로 돈이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 어느 쪽이든 공명한 건 확실하나 참 얄궂다. 그렇다면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야 할까?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풍요의 주파수가 필요하다. 정확히는 이미 풍요로운 상태의 주파수이다. 진짜 부유한 사람은 애초에 돈이 부족하다거나 돈이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일이 없다. 상황에 따라 돈이 없다는 말을 전략적으로 내뱉을 뿐. 그의 마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로 대단한 부자는 돈이 공기처럼 이미 내 주변에 가득하다고 생각하기에 돈을 목적에 두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로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은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겠다. 당신은 나한테 없는 것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춰 결핍만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가? 결핍만 생각하면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돈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을 떨칠 수가 없게 된다. 이럴 땐 자기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미 가진 것은 가령 지금까지 배운 것, 경험, 능력, 기술, 인간관계, 인맥 등이 있을 것이다. 지금 있는 풍요, 결핍이 아닌 풍요, 그걸 깨닫는 일이 부의 주파수를 내보내는 비결이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하다. 세상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몸이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잘 수 있는 집이 있다. 가족이 있다. 결핍에서 풍요로 스위치를 탁 전환시켜라.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의 질이 달라진다. 그래야 비로소 그 질에 맞는 것들로 내 주변이 서서히 채워지고 그 현상이 되고 현실이 된다. 이게 바로 부자의 사고법이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자. 행복한 부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신은 돈을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이나 계좌에 찍힌 숫자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양자역학적으로 사고하라. 모든 물질은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실체가 없는 형태인 동시에 실체 없는 기운이라 했다. 돈이라는 것 또한 입자인 동시에 파동을 내뿜는 에너지다. 행복한 부자는 돈이 에너지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돈은 역동적이다. 돈이라는 에너지를 얼마나 생생하게 느끼는가에 따라 부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돈을 쓰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다. 돈을 쓰라고? 낭비하라고? 그런 말이 아니다.
돈을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인식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낭비다. 낭비는 값을 치는 금액보다 가치가 낮은 것에 돈을 쓰는 일을 뜻한다. 돈을 에너지로 보는 사람은 투자를 한다. 비단 주식, 부동산과 같은 단편적인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다. 값을 치는 금액보다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라. 만약 주식에 돈을 넣고 빼는 행위를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값을 치른 금액보다 가치가 낮은 행위였다면 그건 낭비다. 만약 물건을 사는 행위를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값을 치른 금액보다 가치가 높은 행위였다면 그건 투자다. 그리고 우리는 소비도 한다. 소비는 값을 치른 금액과 가치가 같은 것에 돈을 쓰는 일이다. 자, 다시 돈은 써야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해보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마치 낡은 소파를 버리고 새로운 소파를 들여놓는 것처럼 돈은 쓰는 것이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돈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기에 낡은 돈을 쓰면서 동시에 새로운 돈을 들이고 그와 함께 이 돈을 담는 그릇 자체를 넓혀야 한다. 그러니까 낡은 소파를 새로운 소파로 바꾼과 동시에 집 크기를 늘려가는 것이다. 그래야 부의 규모가 커지는 걸 실감할 수 있다. 이걸 위해선 돈의 역치를 높여야 한다. 역치란 무엇인가? 어떤 대상에게 반응하는 가장 작은 값을 말한다. 그러므로 돈 그릇을 넓힐 때는 상한 역치는 높이고 하한 역치는 낮춰야 한다. 상한 역치란 한 번에 낼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인가이다. 범죄 심리학에서 경험하지 못한 거짓말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돈도 마찬가지로 내가 값을 치르거나 낸 적이 없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일은 없다. 그 값을 어디에 치를 것인지는 개인의 역량이다. 대체로 많은 부자들이 처음에는 종잣돈을 모아 큰 돈으로 투자 혹은 사업을 일으킨다. 이것이 상한 역치를 올리는 행위의 대표격이다. 반면 하한 역치는 어느 정도까지 돈을 절약할 수 있는가이다. 하한 역치를 낮추려면 먼저 생활 레벨을 극도로 떨어뜨려서 최소한 얼마 정도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득이 높아지면 누구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하한 역치를 낮추는 훈련을 해두면 나는 최소 이 정도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알 수 있기에 공경에 처해도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결핍이 아닌 풍요의 주파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하한 역치가 낮아 회복 탄력성이 높다. 하한 역치를 낮추지 않으면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 이만큼은 벌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불안해진다. 그러면 이제 돈을 숫자로만 보게 된다. 돈이 충분히 많은데도 전혀 행복하지 않고 불안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모쪼록 상한 역치는 높이고 하한 역치는 더 낮춰라. 돈을 쓸 때 어디에 쓸 것인지 포인트를 기억해서 돈이 나갔다가 아니라 돈이 다녀온다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돈을 써라. 그렇게 나간 돈이 돌아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라. 돈 에너지가 순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겠다. 수입원을 만들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가치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당신이 가진 유일함이다. 다른 사람이 흉내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당신만의 귀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가치도 결국 에너지이고 진동이고 주파수가 아니겠는가. 그것에 맞는 환경을 찾아라. 혹은 내가 담고 싶은 주파수에서 에너지를 내뿜는 그런 곳을 찾아라. 그곳에서 에너지를 주고받다 보면 당신이 진정 그 주파수를 원하는지 아닌지 알게 된다. 내가 원하는 주파수가 나의 성향이다. 나의 성향에 맞는 방법과 환경을 알면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직접 겪어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